자, 반갑습니다. 단답형 문제입니다. 자, 토사사면과 암사면 또는 암반사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면 붕괴 형태 또는 파괴 형태를 기술하시오. 쓰시오. 자, 5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5점짜리 문제니까 여러분들 반페이지만 쓰면 되는데 향후에 토사사면의 붕괴 형태를 쓰고 간단하게 기술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암반사면의 붕괴 형태를 쓰고 간단하게 기술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죠? 토사사면도 약 한 반 페이지, 암반사면도 약 한 반 페이지 정도 이상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만 다음에 문제가 변형이 되어서 출제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제가 전체적인 개념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내용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면이라 그러면은 크게 토목공학에서는 사면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자, 성토사면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토사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토사면과 절토사면의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이렇게 온 집안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 온 집안은 나무도 이렇게 자랄 거고 풀도 이렇게 있을 거고 이런 온 집안이 있어 가지고 이 온 집안에다가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토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성토 공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절토가 나면은 사면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성토하면 이런 사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성토가 되고 이 부분은 절토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 한 70%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지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 도로를 하기 위해서 절도를 하면은 대부분 암반이 노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절토 사면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암반 사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반 사면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성토 사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성토 사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 이 성토 사면은 암반 사면일 수가 없습니다. 성토 사면 보고 우리는 암반 사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절토 사면을 우리는 암반 사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토 사면은 대부분 이 부분이 토사라 되어 있기 때문에 토사 사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토목공학에서는 성토 사면의 붕괴 형태, 절토 사면의 붕괴 형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토 사면이 결국은 토사 사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은 이 성토 사면의 붕괴 형태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집안에 자, 성토를 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성토를 했다. 자, 그래서 이 하부 집안이 단단한 기반암이다. 즉 단단한 집안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단한 집안이다. 자, 이런 집안에 성토를 했습니다. 이때 이 각도를 우리는 베타라고 이야기하고, 자, 이 기반암에서 성토부 이 부분은 우리는 정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점. 이 부분은 선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단. 그래서 여기까지 높이를 라지 h이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성토하는 이 높이를 스몰 h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높여가면서 쌓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쌓을 수도 있다. 자, 이때 우리는 심도계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심도계수. 심도계수 라지 D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심도계수는 요 성토 높이 H분의 이 기반하면서 성토 끝점 정점까지 높이 라지 H를 우리는 심도계수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 일단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사면의 파괴가 요 부분을 우리는 사면 내부라고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사면 내부 파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면 내부 파괴다 해서 사면 내부 파괴. 자, 그 다음에 또 한 형태는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것은 뭐죠? 사면 선단이죠. 그래서 사면 선단 파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이런 형태의 파괴가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반항까지 파괴가 이렇게 되는 그런 파괴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뭐죠? 저부죠. 그래서 이것을 사면 저부 파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게 토사사면의 붕괴 형태다. 자, 그래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토사사면의 붕괴 형태의 종류. 자, 저부 파괴가 있었다. 저부 파괴. 그 다음에 사면 내부 파괴가 있었다. 내부 파괴. 그 다음에 사면 선단 파괴가 있었다. 선단 파괴. 이 반대로 적겠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적겠습니다. 저부 파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면 내부 파괴가 있었고, 사면 선단 파괴가 있었고, 저도 헷갈리죠. 자, 사면 선단 파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 뭐가 있습니까? 사면 내부 파괴가 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다른 형태의 파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무한 사면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무한 사면 활동. 그 다음에 대수 나선 활동. 그 다음에 복합.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선내 무대복,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선내 무대복. 자, 요게 뭐라고요? 성토사면의 또는 토사사면의 붕괴 형태다. 자, 그 다음에 이 안반사면의 붕괴 형태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어떤 평면 형태로 일어나는 파괴, 평면 파괴, 그 다음에 세기 형태로 일어나는 파괴, 세기 파괴, 그 다음에 전도 파괴가 있고, 그 다음에 원호 활동이 있습니다. 원호 활동.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더라. 자, 그래서 안반사면의 파괴 형태는 자, 평세 전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평면 파괴는 결합적으로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런 사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사면이 있다면은 이 사면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전리가 많아 가지고 요 암체가 어떻습니까? 평면 형태로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면은 평면 파괴에 해당이 됩니다. 평면 파괴. 세기 파괴는 뭔가 하면은, 자, 이런 어떤 사면이 있는데 전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형태로 서로 교차해서 발달해서 이 부분이 세기 모양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파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세기 파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기 파괴다. 자, 평면적으로 일어나면은 평면 파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 세기 파괴다. 전도 파괴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자, 이런 사면이 있으면은, 자, 이 전리의 방향이,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전리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반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전도 파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호 파괴는 뭔가 하면은 암반이라도 전리가 무수히 많아 가지고 어떻습니까? 암질이 아주 균질할 때 파괴 형태가 원형 모양으로 파괴 형태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면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원호 형태로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원호 파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성토사면, 토소사면의 파괴 형태는 저선내 무대복, 그 다음에 안반사면에서는 평세전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적어 주시면은, 자, 5점짜리 배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류만 적어도 벌써 10줄 정도 가죠. 우리가 보통 답안지가 22줄이니까 11줄 정도 쓰면은 반 페이지 갑니다. 그러면은 5점짜리에 대한 답이 충분히 되겠죠. 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토사사면의 붕괴 형태를 기술하고 간단하게 내용을 적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는 조금 범위가 넓게 이렇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자, 첫 번째, 토사사면의 붕괴 형태에서 저부 파괴, 선단 파괴, 사면 내 파괴, 그 다음에 무한사면 활동, 대수나선 활동, 복합 곡선 활동. 그럼 뭐지요? 저선내 무대복,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고, 그 파괴 형태는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판서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자, 이 그림이 있고 심도계수라는 개념이 있죠. 이 심도계수 값에 따라 가지고 자, 저부 파괴는 심도계수가 2에서 4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때 저부 파괴는 이 기반항까지 활동면이 도달하기 때문에 아주 공학적으로 안정합니다. 안정한 파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사면 선단 파괴. 자, 사면 산단 파괴는 뭡니까? 점성토하고 균일한 흙에서 주로 일어나는데 D 값이 1.5에서 2 정도 되고 안정성은 보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면 내 파괴는 어떻습니까? D 값이 1에서 1.5 정도, D가 1 정도 되는데 아주 불안정한 파괴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그림이 지금 이 교재에 있는 이 그림이 제가 판서한 이 그림하고 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반사면의 붕괴 형태. 자, 안반사면의 붕괴 형태는 평면 파괴가 있습니다. 자, 이 평면 파괴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평면 파괴는 자, 요 파괴가 이런 식으로 평면적으로 이렇게 파괴가 일어났죠. 요 암체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합니다. 미끄럼이 발생하죠. 그래서 자, 불연성면 여기 있는 요것을 우리는 불연성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리, 불연성면, 전리. 그래서 불연성면이 전부 다 동일한 방향으로 많이 발달했을 때 평면 파괴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있는 세기 파괴는 뭔가 하면은, 자, 세기 파괴는 전리가 이런 방향으로도 발달했고 이런 방향으로도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 세기 모양으로 이렇게 미끄러진다 해서 세기 파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 파괴. 자, 불연성면이 경사면과 반대 방향. 자, 경사면은 이런 방향으로 경사면이 있는데 불연성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먹어 있을 때 일어나는 파괴 형태를 우리는 전도 파괴다. 즉 넘어지면서 뒤집어지면서 일어나는 파괴를 우리는 전도 파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금강산 쪽에 가면은 주상절리라고 있습니다. 그 주상절리가 많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이런 전도 파괴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호 파괴는 뭡니까? 원호 파괴는 불연성면의 분포가 불규칙하다. 즉 불연성면, 균열이 엄청나게 많은 암, 즉 암의 질이 균등합니다. 균질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원형 모양으로 파괴가 난다. 그래서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이렇게 파괴가 일어난다 해서 원호 파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네 개를 다 합쳐가지고 평사투영법이라는 개념으로 이런 안반사면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때 이런 그림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현장에 있는 전리의 모양이나 지형을 측정을 해서 평사투영법이라는 기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질문은 뭐죠? 이 토사사면의 붕괴 형태하고 안반사면의 붕괴 형태를 적으라 그랬기 때문에 이것만 제가 소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어떤 더 추가적인 어떤 공학적 강의는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별도의 과정을 만들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별도의 강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시간은 문제풀이 시간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해설해주는 어떤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